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쌀값 폭락에다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친 농촌에서는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더 이상 예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루기 위해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 대표와 학자들이 추진기구를 발족했습니다. 노사 갈등 후유증 속에 기업 매각을 앞둔 금호타이어가 올해를 제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생존을 건 전략 경영에 나섰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누군들 어렵지 않겠습니까마는 농촌 사정도 힘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촌 마을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된 상황에서 농민들은 명절 준비는커녕 생계조차 막막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가에 보관 중인 나락 시세는 40kg들이 한 가마에 35,000원 선. 지난해 이맘때보다 10,000원 이상 싼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실정이지만 농민들은 이미 받은 우선 지급금 가운데 1인당 평균 8만 원씩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쌀 수급 정책 실패로 수확기 쌀값이 폭락하면서 벌어진 일인데도 그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 정부가 진짜 농민들을 이 아픔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건 저 농민으로서 105% 정부 탓이라고 봐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애써 기른 닭과 오리를 땅에 묻은 농가들. 당장 이번 설 명절 쇠기가 막막할 정도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서둘러 집행돼 농가당 수천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긴 하지만 사료비와 병아리값, 전기 요금 등을 빼고 나면 농민들이 손에 쥐는 건 푼돈에 불과합니다. AI 여파로 닭, 오리 입식과 출하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150만 원의 생계 안정 자금으로 무려 6개월을 버텨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 6개월 동안 놀아야죠. 다른 일 해야죠. 다른 일. 나가서 뭐 막노동을 뛰든 그렇게 해야 이제 생계 유지가 되죠. 쌀값 폭락에다 AI까지 설을 앞둔 농촌은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촌 5일장 등 전통시장에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보다 비싼 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아 상인들의 울상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낙지 골목으로 유명한 영암군 학산면 독천 5일장이 활기로 넘칩니다. 3일, 8일에 열리는 장터지만 설 명절을 앞둔 마지막 장을 보기 위해 인파로 넘쳐납니다. 제수용 수산물이며 농산물, 축산물이 좌판을 가득 채우고 입으로는 흥정하랴, 손으로는 물건을 포장하랴 상인들은 분주합니다. 옛날 작년에는 4,500 팔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팔아봐야 알겠죠. 안 된 게. 대목을 맞은 방앗간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다 못해 손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는 것도 시골 장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설 대목을 며칠 앞둔 농촌의 5일장은 인파로 북적이지만 예년보다 크게 오른 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예년보다 수산물은 10%에서 15%, 농산물도 15% 이상 올라 국내산이 있어야 할 자리엔 수입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녁에 다 되면은 비싸지. 엄청나게 다 올라가지고. 지자체마다 전통장터에서 장보기 행사를 갖고 공무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연간 그 목표액은 약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약 2억 원 정도의 그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돈은 돌지 않고 인파로 붐비는 전통시장. 그래도 설날을 앞두고 북적이는 시장에는 새해에는 무엇이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돕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추우니까 든든하게 차려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5.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 4도, 내일 8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설 연휴 시작인 금요일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종일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 대기가 건조해서 미세먼지 확산이 더욱 쉬워 걱정입니다.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오는 만큼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담양이 영하 8도, 화순이 영하 9.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3도, 구례와 보성이 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는 광주 전남에서도 100명이 넘는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름이 오른 게 자랑스럽다면서도 다음 정부에서는 절대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체부 장관을 구속에 이르게 만든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지원을 신청했다가 번번이 떨어질 땐 미처 알지 못했던 이유를 뒤늦게서야 알았을 때 황당함. 이거 뭐지? 처음에 좀 황당하기도 했고 내가 뭘 어쨌다고 했는데 광주가 그리고 5.18이 블랙리스트 대상이 아니었나 하는 한탄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차라리 자랑스럽다는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된 뒤에 저희 딸들도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존경을 안 했었는데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재갈을 물리려 했던 행태가 뒤늦게나마 드러난 건 다행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리산 산신령님한테 제가 감사의 고사를 지내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최악의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최악의 공포 정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온몸 바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자백을 끌어낸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이란 점을 부각시킬 겸해서 안 전 대표 방문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 전남 국민주권회의가 출범했습니다. 광주 전남 국민주권회의는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헌법을 개정할 때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과 재정분권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양원제 도입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범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광주 전남 국민주권회의 상임의장이신 최영태 전남대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전남 국민주권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왜 출범이 됐죠? 네, 광주 전남 국민주권회의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혁적 성향의 시민사회 인사들로 구성이 됐고요. 정치인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왜 이 시기에 개헌운동이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개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3분의 2 이상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경우는 정치권들이 개헌을 주도했는데 촛불 전국 속에서 국민들의 발언권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이 개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 분권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 권력, 정치 권력 등은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수도권 이남 주민들은 2등 국민, 3등 국민 취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 경쟁력이나 국민 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의 기반 조성에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자치단체 수준인데 이것을 지방정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권을 갖다가 지방에 대대적으로 이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 분권만 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력이 있는 주와 없는 도 사이에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야만 지방 분권이 빛을 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4.13 총선 때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전부까지 합하면 2석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선거 때마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양원제를 도입을 하고 상원의 경우는 지역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지역의 권익이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민주권회의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미국식인 대통령제만을 최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진 민주국가 중에서 순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그 미국마저도 연방제 국가로서 권력이 중앙과 지방에 분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삼권 분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는 사고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권력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또 토론을 많이 갖고 또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 이남의 다른 지역의 이제 분권운동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그리고 국회라든가 이런 데와 함께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주권회의의 긍정적인 활동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올 한 해를 부진 탈출을 위한 제도약 원년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생존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주변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달 이상의 장기 파업에 따른 후유증과 시장 환경의 악화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을 위해 금호타이어는 올해를 제도약 원년해로 정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에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경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차형 타이어 공급 물량을 확대해 매출을 늘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새 주인이 누구로 결정되든지 간에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안정이 훼손될 수 있고 지난해 6월부터 단체 교섭 중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7개월 동안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부정적입니다. 회사가 건전하고 회사가 미래 발전 비전을 갖고 있을 때 보다 높은 가치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회사의 경쟁력과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와 원재료 상승,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도 극복해야 할 난관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올해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고 노사 화합과 실적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올해 광주 전남 지역 무역 수지가 1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 본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 수출은 지난해보다 5.3% 성장한 448억 달러, 수입은 11.6%가 확대된 306억 달러로 142억 달러 흑자가 예상됩니다. 무역협회는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광주와 전남 주력 품목의 수출이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비해 급식 단가 가운데 식품비 비율이 인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대비해 식품비 비율을 기존보다 2% 인상한 72%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급식 단가에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식품비 비율을 높일수록 음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제기된 전일벨 등에서 탄환을 찾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계엄군이 썼던 탄환이 실제로 발견된다면 당시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했던 계엄군의 만행이 37년 만에 그 진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문 근처 외벽과 바닥, 그리고 천장에 여러 방향에서 날아온 총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이빌딩 10층.
국과수는 최근 이 총탄 흔적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이 유력하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이 총탄 흔적으로 볼 때 당시 사용된 탄환이 천장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주시는 자문위원회와 함께 현장 보존 방법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과 또 5.18 관련 단체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보존 방안을 적정히 보존할 수 있는 건지 5년 보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보존 방법을 찾은 뒤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 국과수에 탄환 발굴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탄환이 실제로 발굴되고 탄환의 종류가 밝혀진다면 계엄군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되지 않았던 헬기에서의 사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5.18의 미해결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결정적 열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0년의 탄흔을 고스란히 아는 채 광주의 심장부를 지켜온 전일빌딩이 진상 규명의 열쇠가 될 5월의 탄환을 품고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이 80년대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3월 말까지 수집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수집 분야는 5.18 민주화 운동과 87년 6월 항쟁, 옛 전남도청이나 전일빌딩 발포 등과 관련된 자료들로 개인이나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은 물론 기록물 소재에 대한 제보도 접수합니다. 광주 남구가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한 건설사들의 수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아파트 분양 광고물 500여 건을 내건 A건설사에 1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지역주택조합 B사에 7천여만 원, C사에 2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남구는 단속된 불법 광고물의 80% 이상이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헌혈을 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 헌혈을 하면 질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루머 들어보셨나요? 갈수록 헌혈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데다 헌혈에 대한 루머 등으로 혈액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광주와 전남 지역 헌혈자는 53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22만여 명이 헌혈을 했는데요. 지난해 약 20만 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방학과 설 명절이 겹치는 이맘때면 혈액 보유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하루 평균 5일분의 혈액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 1일 혈액 보유량은 4.5일분으로 적정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O형의 경우는 3일, A형은 4일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응급 현장에서 혈액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는 남구, 전남은 곡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림이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 중단 비율은 광주와 전남 모두 1.3%로 전국 평균과 같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남구가 2.0%, 전남은 곡성이 3.3%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영향을 검증해온 검증위원회가 측정망 강화와 건강 영양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최종 보고에서 세방산업 측에 TCE 저감시설이 설치되면 배출량을 다시 측정해 공개하고 근로자 등에 대한 건강 추적 관리 계획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들의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산단 주변 주민들의 건강 영향도 파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가 전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뿌리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이 설 명절을 맞아 곡성 기차마을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보성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흥석 럭키산업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돕기 성금과 함께 이웃들에게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 위원들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뉴스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최근 대선 주자들의 지역 방문이 잦아졌다며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닌 비교 분석 평가를 통해 후보들의 자질과 이면을 볼 수 있게 보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 불황 우려가 크다며 취업과 청년 캠페인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완도수목원 난대숲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증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완도수목원은 수목원 난대숲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나비와 잠자리, 나방, 야생동물, 버섯 등 자생자원 시리즈 책자 4권을 발간했습니다. 완도수목원은 2천여 헥타르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일한 난대수목원입니다. 달걀값은 치솟고 닭고기 값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YWCA가 광주의 유통업체 19곳을 대상으로 물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달걀이 28%, 배 16%, 고등어 12% 등 29개 품목이 지난달보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AI 여파로 닭고기는 60%, 명태 31%, 세탁비누 30% 등 19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동조합 담양지부에서 100만 원,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가장골 산닭식당에서 20만 원, 덕진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이 13만 8천 원, 성산노인회 10만 원, 가정옥 식당에서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애령교회 최준옥 목사와 교우가 10만 원, 신용마을 주민 22만 2천 원, 덕진마을에서 26만 4천 원, 옥산마을 11만 1천 원, 월인마을 20만 4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행정마을 37만 8천 원, 갈전마을 32만 원, 강희마을 37만 5천 원, 중부마을 25만 5천 원, 청용마을 12만 원 보내주셨고 이어서 북부마을 18만 9천 원, 병풍마을 30만 9천 원, 서부마을 24만 원, 대조마을 18만 9천 원, 화암마을에서 12만 6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시목마을 11만 4천 원, 서옥마을 5만 1천 원, 태안마을 27만 9천 원, 동부마을 26만 1천 원, 남부마을 26만 1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사성마을 27만 원, 창평면 3천 1구에서 15만 원, 광덕이구 8만 원, 장성군 삼서면 보생 1, 2에서 14만 원, 보생 1이 13만 4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